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167페이지입니다. 자금 관리에서 이제 어음과 관련된 거래를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내용을 볼까요? 약속 어음을 그냥 줄여서 어음이라고 하는데, 약속 어음이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음을 주고받았다라는 것은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당신에게 지급하겠다라고 약정을 한 겁니다. 약속한 거죠. 이 약속음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 대금으로 약속음을 받은 경우하고, 받은 경우는 받으러음이에요.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약속음 용지를 수령해서 물품 대금으로 약속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발행하는 것은 지급어음입니다. 따라서 어음은 개정 과목으로 보면은 지금 후자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급어음, 전자에 나와 있는 것은 받은 경우, 요 받은 경우는 요 받으러음. 이렇게 개정 과목이 두 개예요. 자, 그래서 받으러음과 지급어음이라는 개정 과목, 어음 관련된 개정 과목인데, 어음 관련된 것 중에서도 항상 전제가 뭐냐 하면은 상품 대금이어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물품 대금이라고 했는데, 여기 상품 대금. 그러니까 받으러음과 지급어음은, 받으러음은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고 그러고, 지급어음은 우리가 매입 채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음을 받았을 때 이걸 매출 채권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은 것만 받으러음이에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회사가 만약에 그 여주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여주에 있는 건물이 필요가 없어서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건 받으러음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지급어음, 지급어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재료나 상품을 사고 어음을 발행했을 때 그게 지급어음이에요. 은행에서 어음용지 받아가지고 우리가 발행한 거. 근데 그거 목적이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한 것만 지급어음이고요. 상품을 사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이제 여주에 있는 건물은 팔고 저기 용인에다가 건물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그 대금을 우리가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어요. 그건 지급어음이 아니에요. 그냥 미지급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회사는 의류를 도소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받으러음, 지급어음이라는 요 개정 과목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거래가 뭐 해야 돼요? 상품 거래해야 돼. 상품 거래. 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표에 관한 개정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표는요, 자기압 수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은행이 발행한 수표예요. 그래서 은행이 발행한 이 자기압 수표는 언제나 개정 과목이 현금입니다. 이거는 자기압 수표는 항상 현금이에요. 개정 과목으로는. 자, 자기압 수표는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한 수표이며 거래가 발생하여 자기압 수표를 수령하거나 지급하면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수령해도 현금, 지급할 때도 현금. 그러니까 현금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압 수표는. 그런데 당좌 수표는 좀 다릅니다. 당좌 수표는 현금 거래의 번거로움을 막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수표를 발행하는 것으로
은행과 당좌 거래의 약정을 맺고 당좌 수표 용지를 수령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용지를 수령해 가지고 발행했다. 발행하면 개정 과목을 뭘로 하느냐?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것은 당좌 예금. 왜 그런지 아시죠? 당좌 예금에서 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행하면 당좌 수표 발행하면 우리 회사는 당좌 예금 대변에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당좌 수표를 타인이 발행한 걸 우리가 받았어요. 이때는 현금이에요. 당좌 수표에 대해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약간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지금 밑에서 설명한 대로, 여기서 설명한 대로 뭔가요? 예, 우리가 발행했다 이거. 발행하면 당좌 예금입니다. 개정 과목이. 그런데 거래처가 발행한 것을 우리가 수표를 받았잖아요. 현금이에요. 개정 과목. 그거 차이를 기억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여기 어음 관련 거래 회계 처리에 대한 표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앞에서 이론할 때 다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받으러음에 관련된 회계 처리 여러분들 매출 채권에서 다 공부했던 겁니다. 자,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수령했어요. 차변에 받으러음이죠. 대변에는 상품 매출입니다. 자, 외상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어요. 그것도 받으러음이에요. 대변에는 외상대금이니까 외상매출금이죠. 자, 그 다음에 결제가 됐어요. 우리가 보관 중인 어음이 만기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받으러음 없어지고요. 요게 없어지고, 예, 받았던 거 없어지고 차변이 당좌예금으로 돈이 들어오거나 보통예금으로 들어옵니다. 부도가 났을 때도 대변엔 받으러음이고요. 차변엔 부도음과 수표. 배서 양도할 때도 대변에 받으러음, 그리고 차변에는 외상매입금으로 배서 양도했으면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상품을 구입했으면 차변의 상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도 대변에 받으러음이고요. 차변에는 어음에서 은행에서 할인할 때는 이 할인료를 공제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했죠. 나머지는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받으러움에 관련된 회계 처리는 우리가 받으러움에서 이미 공부했던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표로 지식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어음도 이미 부채에서 매입 채무에서 우리 공부했죠. 어음을 수령할 때는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어음을 수령할 때는 어음 등록이라는 그 메뉴에다가 어음을 등록만 해주면 됩니다. 어음 등록.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는 요때부터 하죠. 어음을 발행했어요.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차변에 상품 자산 증가하고요. 대변에 지급어음 부채 증가합니다. 외상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발행해서 지급했다. 이럴 때는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요. 대변이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결제가 됐어요. 그럴 때는 지급어음 차변에 와가지고 부채가 감소되면서 대변에는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급어음에 관련된 회계처리 앞에서 이론에서 정리했었죠. 그 다음에 수표 관련된 것도 볼까요? 자기합수표. 이 자기합수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합수표를 수령했다, 받았다 이거예요. 차변의 현금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합수표를 지급했다. 그 대변의 현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합수표는 받을 때나 지급할 때나 다 현금입니다. 당좌수표를 한번 볼까요? 당좌수표.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대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에요. 근데 밑에 두 번째 거는 예제가 좀 다르죠. 당사가 발행했어요. 당좌수표를.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 아니에요. 당좌예금. 그래서 이 당좌수표에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음 관련 분계, 또 지급어음과 받을어음으로 나누어서 그 다음에 수표 관련 회계처리, 여러분 168페이지에 있는 이 분계 내용은 잘 기억하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어음 관련 내용 조회. 우리가 이제 어음 관련 장부를 조회할 때는요, 이런 장부를 조회할 거예요. 받을어음 현황, 지급어음 현황, 어음 직계표, 또는 이제 어음과 관련 없지만 일일자금 명세도 어음 포함해서 여기에도 어음 내용이 나옵니다. 받을어음이나 지급어음, 일일자금 명세서, 이러한 장부들이 전부 자금관리 안에 들어있어요. 자금관리 안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회를 많이 해볼 겁니다. 그러면 자금관리라는 메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 도전 프로그램 메뉴에 여기가 자금관리잖아요. 앞 시간에서 우리가 여기서 예적금 현황 하나 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일일자금 명세, 받을어음 현황, 지급어음 현황, 어음 직계표, 이런 것들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 169페이지 수행과제 같이 합시다. 1번 전자어음의 수령이라고 되어 있네요. 약속어음하고 전자어음의 차이는, 전자어음은 어음을 디지털로 발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편지가 디지털로 바뀐 게 전자우편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옛날에 우편 하면은 편지지에다가 내용을 다 손으로 써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 우편이었죠. 예, 그걸 이제 굳이 말하면 아날로그 우편인데, 지금은 전자 우편 해가지고 이메일을 쓰잖아요. 자, 어음도 시대가 바뀌어서 어음을 전자로 발행한다 이거예요. 이메일식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게 전자어음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어음 하면은 옛날 방식이에요. 약속어음 하면은 옛날식으로 종이로 된 그 용지에다가 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그냥 지금은 약속어음이라고 하고, 전자어음은 약속어음인데 전자로 발행한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어음으로 이제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고요. 이 어음 번호를 보면은, 어음 번호가 전부 이게 숫자로 20자리, 20자리 어음으로 돼 있어요. 어음 번호가 20자리 숫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3자리 은행 코드, 가운데 8자리가 날짜, 뒤에 9자리는 일련번호,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약속어음도 가끔 그림으로 나오는데요. 시험으로 가끔 나올 수도 있는데, 약속어음의 번호는 이렇게 길지 않고 앞에가 한글로 문자로 2자가 들어가요. 뭐 가나, 뭐 라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는 날짜나 일련번호가 들어갑니다. 자, 어음을 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누구 귀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누구 귀하가 누구예요? 채권자예요. 지금 우리 회사가 3일 패션이잖아요. 우리 회사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귀하,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행인이 어디 있느냐? 저 밑에 있습니다. 발행인이 데일리룩, 이 사람이 발행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발행인은 뭐예요? 채무자. 그래서 요 발행인이 이날 22년 6월 10일 날 일금 350만 원을 위의 금액을 귀하나 귀하의 지시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 귀하에만 지급하지 않고 귀하의 지시인에게도 지급하겠다. 이건 뭐냐면 우리는 어음은 양도가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네? 양도.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거래처에다 어음을 발행해 줬어요. 며칠 날 얼마를 어디서 지급하겠습니다. 근데 그 A라는 거래처가 내가 약속한 어음을 자기의 다른 거래처로 이렇게 양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귀하의 지시인입니다. 그걸 우리가 거래처에서 배서 양도해 가지고 우리가
지급해야 될 상대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서명을 했기 때문에 마치 뭐와 같아요? 차용증과 같은 거예요. 차용증.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해 놓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민사 재판에 이 증거를 가지고 민사 재판에 걸려요. 3일 패션 측에서 당신이 이날 여기에서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겼다라는 것을 이걸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차용증 같은 것도 그거죠. 돈을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다. 언제까지 이 돈을 상환하겠다. 이것을 서면으로 기록해 놓는 게 차용증이거든요. 그 약속을 안 지키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상대방에게 돈을 이만큼을 빌려줬다는 것을 그걸 증거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어음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받을 권리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이 어음을 가지고 증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외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믿을 수 없는 거래처는 이렇게 어음을 받아놔야 됩니다. 이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 상대방 거래처를 다 우리가 서로 거래관계를 오래전부터 지속해온 그런 거래처에서는 굳이 어음을 안 받아도 2개월 후에 주겠습니다. 그러면 믿어도 되죠. 그러나 이제 막 신규로 거래를 시작한 회사, 알 수 없는 거래처는 2개월 후에 주겠습니다. 이 말만 믿고 우리가 상품을 건네주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면 2개월 후에 주겠다는 뭐 어음이라도 하나 써주세요. 이렇게 이 얘기해서 어음을 받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이 뭐냐?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매출처 데일리룩의 외상 매출 대금을 동전 발행 전자어음으로 6월 10일 날 수령했다. 네, 가끔 문제에서요. 동점 발행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동점이 여기서 뭐를 가리키는 거냐면요. 이 앞에서 언급한 이 회사 데일리룩을 가리키는 의미예요. 자, 매출거래처 주식회사 데일리룩의 외상 매출금을 동점 발행 전자어음으로 6월 10일 날 수령했다. 이 말은 데일리룩이 발행한 어음을 수령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발행인이 데일리룩으로 되어 있죠. 수령했으니까 여기에 우리 회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어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정과목은 받을 어음이에요. 그래서 회계처리는 차변에 올 개정과목은 받을 어음입니다. 그리고 받을 어음의 거래처를 데일리룩으로 거래처 코드를 꼭 걸어줘야 되고요. 대변에 가는 개정과목은 외상 매출금 대금을 수령한 거예요. 그래서 대변이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도 똑같이 데일리룩입니다. 받을 어음 거래처도 데일리룩,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도 데일리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수행 2번은 전표 입력과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수행하시오. 우리가 이제 전표 입력은 차변에 받을 어음 얼마, 대변에 외상 매출금 얼마 이렇게 분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이 어음에 대한 내역이 다 입력되지 않잖아요. 언제가 지급일이고 지급 장소는 어디이고 금액은 거기 나오죠. 어음 번호가 몇 번이고 이런 것까지는 일반 전표 입력에 차변, 대변, 적요, 금액 여기에는 입력할 공간이 없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음에 대한 추가 작업이라고 그래요. 자금 관리를 우리가 추가로 하는 작업이다. 추가 작업을 할 때는 언제나 쓰는 키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F3키를 누르면 추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F3키.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전표부터 입력할게요. 자, 거기 보면은 날짜가 발행한 날짜가 이게 거래 날짜예요. 6월 10일로 날짜 입력하세요. 일반 전표에다가. 일반 전표의 날짜를 6월 10일. 자, 우리가 차변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9분에다가 3번 하면 차변이죠. 차변에 올 계정 과목이 바드러움인 거 아시죠? 네, 바드러움 110번이에요. 바드러움은 반드시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되는 계정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데일로 입력할까요? 검색할까요? 데일 1002번 데일리로 적요 밑에 적요 중에 바드러움이 이 적요가 적당한 게 있을 겁니다. 예. 외상매출금 그렇죠. 외상매출금 어음회수 원래는 이 적요를 쓰면 되는데 넣어도 되고요. 비워놔도 돼요. 예.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왜 비워놔도 되느냐? 우리가 바드러움에 대한 추가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적요 내용이 딱 바뀌어버려요. 수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요는 굳이 넣을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금액을 차변에다 입력하겠습니다. 350만원 입력하시고요. 엔터 치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데일리로 똑같으니까 코드 보일 때는 1002 엔터하면 더 빠르겠죠. 데일로 검색하는 것보다. 자, 예상매출금 바드러움 회수 5번 적요 쓰면 되죠. 5번 적요. 예상대금 바드러움 회수. 금액은 350만원. 이렇게 하면은요, 전표 입력은 끝난 거예요. 자, 전표 입력 잘 보세요. 외상매출금 어음으로 받았다. 그러면 차변이 바드러움, 대변이 외상매출금입니다. 거래처는 두 개가 다 똑같아요. 데일리룩. 그리고 나서 바드러움 현황의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드러움이 입력된 줄 여기 차변을 클릭하든 또 어디가 클릭이 되나요? 여기 거래처를 클릭을 하든 차변에 있는 이 금액을 클릭하든 아무튼 이 안에 어딘가를 선택을 해놔야 돼요. 이 줄에, 즉 바드러움이 입력된 줄에 어딘가가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F3키를 누른다 이거예요. 노트북 키보드에서는 FN 키 누른 상태에서 F3이고 우리 일반 데스크탑 키보드는 그냥 F3입니다. 그러면 밑에 이와 같이 바드러움 관리라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가 입력한 내용이 어음의 바드러움 현황이 반영이 돼요. 자, 어음 상태 1번 보관 아니면 회수밖에 없죠? 우리는 보관이에요. 받으면 보관인 거예요. 네, 1번 보관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엔터 쳐가지고 1로 커서 옮기세요. 어음의 종류. 어음의 종류가 전자가 여기 6번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6번으로 바꿔야 돼요. 약속어음이 아니니까 6번. 그 다음에 커서가 어디로 갑니까? 어음 번호에 와 있죠? 여기다가 어음 번호를 입력하는데 앞에 세 자리 먼저 입력하고 004 그 다음에 연도 2022 그 다음에 0610 6월 10일을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일련 번호까지 끊어가면서 입력을 해야 덜 헷갈리고 입력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아무 구분 없이 입력하다 보면 여러분이 막 헷갈려가지고 어음 번호에서 한참 시간을 소비할 수가 있어요. 빠르게 입력하시고 자, 수치 구분은 자수예요. 자수에서 그냥 엔터. 발행일은 여기 전표 입력한 날짜하고 항상 같아지는데요. 네, 6월 10일 같죠?
사진에도 어음 사진에도 발행일이 6월 10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엔터 하면은 만기일로 커서가 넘어가죠. 이 만기일은 어음의 사진에서는 만기일이라고 표시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급기일 이게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지급기일에 있는 2023-0110을 입력합니다. 2023-0110 그러면 커서가 어디로 갔나요? 여기 은행으로 갔죠? 여기서는 이제 은행 코드를 검색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 또는 F2를 눌러요. 여기서 은행 지급은행에서 더블 클릭이나 F2를 누르면 여러분 우리가 거래처 등록하는 날 은행 등록 두 군데 해놓은 거 있었죠? 예, 그게 검색이 돼요. 거기에서 국민은행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지점으로 커서가 넘어갔죠. 어음의 사진에 보면 지급 장소가 지점이에요. 중구 지점. 그리고 엔터 치면 끝나요. 이렇게 어음을 새로 받았을 때 이것저것 입력할 게 꽤 많습니다. 여기다 입력을 마치면 여기 적요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아까 적요번호 1번 입력한 게 다 소용없는 짓이 됐죠? 어차피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받을 어음, 지급 어음 이런 거 개정 과목 입력할 때는 적요 밑에서 골라서 입력하느라고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구나. 그냥 넘어가 버리고 나중에 밑에 추가 작업을 하면 알아서 이 내용이 입력된다는 거죠.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외상매출금 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했을 때 이렇게 전표 입력과 추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2번 전자어음의 만기도래 이 부분을 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 설명을 한번 볼까요? 전기라는 건 작년이죠. 멋쟁이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전자음. 자, 받아 보관 중인 전자음이니까 받으러 음이겠죠. 이것이 만기가 도래하여 국민은행 당좌 계좌에 만기일에 입금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음을 그게 종이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이 상태로. 전자어음이니까 종이는 아니죠. 전자 상태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음을. 실제 돈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랬다가 그 사람들이 약속한 날이 이 날이었거든요. 6월 20일. 오늘이 6월 20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만기 날짜가 되어가지고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우리 회사 당좌 예금으로 입금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래처가 약속을 잘 지킨 거죠. 예, 거래처는 멋쟁이라는 거래처였어요. 자, 그러면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여기다 한번 분계를 한번 써본다면은 당좌예금의 차변에 와야죠. 당좌예금 차변. 당좌예금의 거래처 가로 열고 국민은행 써줘야 됩니다. 예, 그냥 국민까지만이라도 써주세요. 당좌예금 국민. 차변이. 금액은 여기 240입니다. 그럼 대변은 뭐냐? 자, 보관 중인 어음이 바로 받을 어음이죠. 이 받을 어음이 대변에 가야 돼요. 만기가 되면. 그리고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멋쟁이가 돼야 되겠습니다.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멋쟁이. 자, 정리하면은 이 분계는 차변이 당좌예금 국민은행 아시죠? 대변은 받을 어음 멋쟁이 이렇게 분계를 하셔라 이거예요. 금액은 240이고요. 자, 수행 2번 전표 입력과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수행하시오.
자, 전표 입력하고 추가 작업하시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날짜는 여기 자료 설명에 날짜를 왜 안 넣었어요? 이거 만기가 도래하여 했기 때문에 이날이다 이겁니다. 6월 20일. 자,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를 6월 20일로 고치세요. 대변의 받으러움을 먼저 입력할까요? 만기가 되면 대변 4번 대변의 받으러움. 거래처는 멋쟁이입니다. 멋쟁이 1003번이에요. 자, 받으러움의 적용은 생략한다고 그랬죠? 나중에 자금 관리하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금액은 240만원 2400 플러스. 내려와서요. 이제 차변입니다. 당좌예금이죠? 102, 당좌예금 102원. 거래처는 은행입니다. 국민은행. 코드에다 국민당좌, 국민은행 당좌 이렇게 하시고, 적요는 받으러움을 당좌어음으로 당좌 계좌에 추심했다라는 2번 적요를 쓰시면 딱 맞는 거예요. 자, 어음이 만기돼가지고 그 금액이 받으러움으로 입금된 것을 가리켜서, 당좌예금으로 입금된 걸 가리켜서 받으러움이 만기가 되어서 당좌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이 표현을 받으러움 당좌 추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금액은 24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받으러움의 자금 관리 해야 되죠. 자, 받으러움 줄을 클릭하고요. F3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받으러움 관리가 밑에 나왔습니까? 어음 상태 보세요. 할인이 아니고요. 지금은 만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를 4번으로 바꿔야 돼요. 어음 상태는 만기. 자, 만기된 어음, 전기에 2월을 시켜놨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다가 어음 번호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찾아요. 찾을 때는 이 어음 번호란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 멋쟁이 240만원짜리 어음 우리가 거래처 초기 6월 해놨던 그거예요. 보이죠? 그래서 선택 누르면 끝납니다. 만기에 대한 자금 관리는요, 어음 번호 선택하는 것으로서 나머지는 더 이상 입력할 내용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네, 엔터 쳐보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고 적요에 우리가 만기 처리한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받으러움 현황에 또 자료가 기입이 되는 거예요. 받으러움 현황에도 반영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보관 중인 어음이 만기됐을 때 회계 처리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다음 문제 3번 전자어음 발행이라는 주제인데요. 밑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신사숙녀의 외상매입금 중 일부 금액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자, 개정 과목이 외상매입금 하나 나옵니다.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런데 현금이 없어서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음을 우리가 발행하면 지급어음입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급어음은 우리가 새로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에 지급어음이 대변, 외상매입금은 지급했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하니까 외상매입금은 차변 이렇게 와야 돼요. 외상매입금이 왜 차변인지 아시겠죠? 부채 감소. 지급했으니까. 근데 뭘로 지급했어요? 어음으로 지급했어요. 그래서 대변에 다시 부채, 지급어음. 그리고 거래처는 두 개가 똑같아요. 외상매입금 거래처도 신사숙녀,
지급어음의 거래처도 신사숙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분계가 쓰여져야 됩니다. 자, 다음은 수행 2번. 전자어음 등록을 수행하시오. 수령한 날짜는 6월 30일이고 국민은행에서 한매를 수령해서 발행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령한 날짜를 알려준다든가 이러면 어음 등록하라는 얘기예요. 자, 어음 등록이라는 거 처음 해보니까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일반전표라는 입력 메뉴에 오셨으면은 거기 상단에 보면 여기 어음 등록 이런 단추가 보일 거예요. 그걸 한번 눌러보세요. 그걸 누르면 요만한 창이 나오죠. 여기 수령일은 현재 날짜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고쳐야 되겠죠. 자, 언제 수령했다고 되어 있냐면 22년 6월 30일 날 수령한 어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음이 아니라 어음 용지를 수령한 거예요.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2022년 0630. 사실은 전자어음이니까 용지라기보다는 전자어음을 수령한 거죠. 자, 어음의 종류는 전자로 바꿉니다. 전자로 받았으니까 4번 전자. 자, 이렇게 수령일 정확히 쓰시고요. 입력하시고 어음의 종류 정확히 선택하면 커서가 5번 금융기관으로 옵니다. 어느 금융기관에서 어음을 전자로 받았느냐 이거예요. 국민은행에서 받았죠. 그래서 여기 클릭하셔서 국민은행 당좌 계좌에서 받았다. 확인. 그러면 어음 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칸이 2개인데요. 앞에는 문자로 된 어음 번호를 입력하기 때문에 전자어음에서는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뒷칸에다가만 전부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칸이 숫자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자, 거기 어음의 사진에 보면은 어음 번호가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004 이게 국민은행 코드예요. 그 다음에 2022 이게 연도예요. 2022. 그 다음에 0630 이게 날짜예요. 0630 6월 30일.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이게 1년 번호예요. 7, 8, 9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매수로 내려왔죠. 여기서 매수가 10매로 시험이 나오거나 아니면 한 매로 나오거나 보통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한 매 받았다. 전자어음은 한 매씩 받아요. 종이어음은 책으로 받기 때문에 여러 매를 받습니다. 자, 매수 하나 엔터 치면은요 커서가 다시 수령일로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엔터 치면 계속 이게 헛돌아요. 그래서 등록 단추 눌러서 빠져나갑니다. 등록 눌러주면 아이고 다시요. 2022년 0630 4번 전자 국민은행 뒤에다가 004 2022 0630 1234 5678 9 엔터 1 하고 엔터 쳤죠. 자, 등록 누르면 이러한 지리가 나와요. 한 개 어음을 새로이 등록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이게 네, 아니요 해야 닫아집니다. 등록이 끝난 거예요. 자, 수행 2번을 했지 않습니까? 어음 등록 수행하시오 해서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 3번 전표 입력과 어음에 대한 자금관리 수행하시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날짜는 아까 분계 날짜가 지급한 거니까 우리가 지급한 거잖아요. 어음을 발행해서 거기 발행일이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6월 30일이 돼야 돼요.
자, 지급어음을 먼저 입력할까요? 자, 우리가 발행하면 대변의 지급어음입니다. 자, 4번 대변, 구분해서 대변. 지급어음 252번이에요. 지급어음이. 자, 지급어음의 거래처는 어디에다 지급했냐면 신사숙녀에다 지급했어요. 그래서 거래처가 신사가 돼야 됩니다. 1004번. 자, 지급어음의 적요 입력할 필요 없죠. 나중에 바뀝니다. 그래서 지나가시고 금액은 1000만원 10 플러스 엔터. 자, 두 번째 줄로 바뀌었나요? 차변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은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거니까 부채감소 외상매입금입니다. 251번이에요. 자, 이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도 신사숙녀예요. 1004번. 신사숙녀의 외상매입금을 어음발행해서 지급한 거예요. 자, 여기 적요는 외상매입대금 반제 어음발행 2번 적요가 가장 잘 만들어져 있죠. 외상매입금 반제 어음발행. 금액은 1000만원 10 플러스 엔터. 예. 그러면 이제 분계는 맞았어요. 이게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대변의 지급어음 부채 증가, 이런 거래입니다. 이게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자, 지급어음줄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자금 관리해야죠. F3. 네, 지급어음 관리하고 나왔죠. 우리가 발행했기 때문에 어음 상태는 발행 그대로 두면 되고요. 커서가 이미 일로 넘어와 있으니까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해서 방금 등록한 어음을 찾으면 돼요. 방금 등록한 어음 하나 딱 보이네요.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는 너무 쉽죠. 여러 개 어음이 있으면 그 중에서 정확한 어음을 수령일과 은행 어음 번호를 확인해 가지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엔터 치면 커서가 어디로 가는가? 발행일로 가죠. 발행일 6월 30일 맞으니까요. 그대로 두고 한 번 더 엔터 칩니다. 만기일로 가는데 만기일에 어떤 날짜가 입력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고쳐야 돼요. 자, 거기 사진에 보면 지급기일이 2023년 1월 30일이죠. 새로 입력하세요. 2023-0130이다. 2023년 1월 30일 이렇게 고치세요. 그 다음에 지급은행 국민은행 당좌죠. 그대로 두면 돼요. 자, 엔터 하셔서 자, 어음을 발행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분계가 되고 외상매입 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했을 때 그리고 밑에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지급어음 관리 하는 거 연습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71페이지 어음관리 대장 여기서부터 같이 해봅시다.